발롱도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단어지만 사실 이 프랑스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황금공인데 진짜 의미는 그 해에 최고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6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2020년에 코로나로 취소된 걸 제외하면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을 이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총 66번의 수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비수가 이 상을 수상한 적은 60년이 넘은 세월 동안 4차례뿐이었고 받은 선수는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20년으로 한정하면 수비수 발롱도르는 딱 한 번 나왔고요. 수비수가 발롱도르 1위가 되는 게 구조상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실점을 당하지 않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득점을 상대보다 많이 해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비가 완벽하다 해도 무실점이라는 기록은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반드시 한 골이라도 넣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비수들보다는 공격수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가 고스란히 발롱도르 수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역대 최고의 공격수 메시가 지금까지 발롱도르를 총 7번 받았는데 올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8번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이 나름 라이벌 역할을 했던 호날두로 지금까지 총 5개의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발롱도르 3회 수상자가 3명인데 최근 선수들은 아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선수인 크루이프, 플라티니, 반바스텐입니다. 이 5명의 멀티 발롱도르 수상자들 중에서 메시, 호날두, 크루이프, 반바스텐은 공격수, 플라티니 혼자만 미드필더 포지션이었는데 플라티니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적인 역할을 도맡으면서 골 기록이 많은 선수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뜻이죠. 실제 축구를 봐도 골 장면이 멋있지 수비 장면을 막 재밌게 보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수비하는 장면만 봐도 매우 역동적이고 눈길이 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달리기가 빠릅니다. 키가 109cm의 거구가 시속 35km로 달려서 공격수들을 앞지르거나 튕겨내는 걸 보면 수비 장면이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재밌다는 느낌까지 주는 선수죠. 게다가 후방에서 최전방까지 롱패스 한 방에 가끔 어시스트까지 올릴 때도 있고요. 수비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준 완전 최신 수비수가 김민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고래만 받은 건 아닌지 최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발롱도르 후보에 김민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분명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불리한 거 맞고 또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가 유럽 선수에 비해서 알게 모르게 저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수비 실력은 유럽을 사로잡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발롱도르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고 이 상을 만든 곳이 프랑스 풋볼이라는 프랑스 언론이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에는 유럽인 선수만 받을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투표도 유럽인들만 가능했고 나중에 확대된 게 UEFA 소속 선수들까지만 늘어났으니까요. 2007년에 비로소 국적과 리그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선수를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오랜 기간 유럽 선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던 상이었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발롱도르 후보가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펠레와 마라도나조차 유럽인이 아니라 정식 발롱도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배타적인 상인 발롱도르인데 아시아 선수가 최종 30인에 들어가는 건 그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업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김민재가 해냈습니다. 수비수라는 핸디캡 그리고 국적의 핸디캡 이 모든 걸 뚫고 후보 30인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발표된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수비수는 김민재를 포함해 단 3명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그바라디올 그리고 맨시티에서 3관왕을 차지한 후벤 디아스까지 3명이 끝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비수라는 포지션이 발롱도르를 받았던 적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는 아직까지 발롱도르를 수상한 적이 없고 그나마 후보에 든 것도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이 한국 선수죠. 설기현,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총 4명으로 한국의 아시아 국가 중 최다를 기록했고 일본의 나카타와 이라크의 마흐무드도 발롱도르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2개의 핸디캡을 모두 가지고 아시아 수비수로서 발롱도르 후보가 된 건 이번에 노미네이트 된 김민재가 최초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뤘다고 말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최종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우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활용 점정을 이뤄낸 상황이고, 맨시티의 혼란도 3관왕을 차지하면서 메시를 위협하고 있는 구도라서 김민재가 수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최종 몇 위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선정된 수비수 3명 중에 그바르디올은 확실히 넘을 걸로 기대됩니다. 일단 지난 시즌 그바르디올은 리그 3위고 월드컵에서도 3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나폴리를 우승시킨 주역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바르디올보다 객관적인 업적이 앞서죠. 맨시티 소속의 디아스는 3관왕이라서 여기에 좀 비교하기는 조금 딸리긴 하지만, 맨시티가 선수 중에 아주 두텁다 보니까 총 출전 경기가 39경기밖에 안 됩니다. 출전 시간을 다 합치면 3137분인데 김민재는 리그에서만 3055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 올해 수비상도 받았죠. 물론 그래도 3관왕이 너무 임팩트 있어서 디아스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바르디올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작년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많은 4명의 수비수가 최종 30인 후보에 올랐는데, 레알의 리디거, 맨시티의 칸셀루, 그리고 리버풀의 아놀드와 반다이크였습니다. 리디거와 칸셀루는 0표로 공동 25위, 아놀드가 공동 22위, 반다이크가 단독 16위로 FA컵과 리그컵 우승에 챔스와 리그 준우승이 최종 순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참고로 반다이크는 2019년 발롱도르에서 메시에게 단 7점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이때가 리버풀이 챔스 우승을 했을 때인데, 포지션이 수비수이면 챔스 우승을 해도 발롱도르를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그래도 반다이크가 역시 최고구나. 김민재가 괜히 반다이크를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닮고 싶다고 한 게 아니구나, 그런 감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발롱도르를 받은 수비수 칸나바로가 실제로 김민재에 대해 극찬을 한 겁니다. 올해 7월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수비의 절대적인 스타였다. 그는 거의 혼자 수비를 다 했기 때문에 나폴리에게는 큰 손실이다. 김민재처럼 수비 메커니즘에 맞는 강력한 수비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면서 김민재가 뮌헨으로 이적한 것이 나폴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반다이크와도 직접 비교하면서 클럽과 대표팀에서 모두 활약하는 세계적인 센터백이 될 거라고 했고요. 칸나바로 공인 월드 클래스인 거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웨일스전에서도 김민재는 매우 안정적인 폼과 196cm 선수를 공중볼에서도 눌러버리기도 하고, 토트넘의 기대주 존슨을 몸으로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면서 존슨은 김민재에게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지켜본다고 했는데 존슨 미안. 여러분, 웨일스전 때문에 많이 분노하셨을 텐데 곧 리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민재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건 맞잖아요. 인정?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